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직무 성과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관별 특성은 다 몰라라 하는 또 하나의 계약안을 내놨습니다. 좋은 건 준정부기관이라며 또 공무원 기준을 들먹이며 안 된다 하고 나쁜 건 공기관이라는 도매금으로 묶어 두드려 맞는 준정부기관의 서름 7월의 마지막 주 뉴스 리포트 공무직 간담회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26일 화요일 오후 서울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직 전체 10개 직무 중 7개 직무의 지역별 조합원 대표들이 모인 공무직 총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합의 7대 투쟁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4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공무직 인사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공무직에는 10개 직무가 있습니다. 비서, 운전원, 고객 담당사, 경비원, 시설물 관리원, 시설물 청소원, 안내원, 행정지원, 입국관리원, 훈련조사 분석원이며 이 중 단체별로 임원 비서와 운전원은 조합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국관리원 조합원 중 참석자가 없어 총 7개 직무에서 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공무직 조합원들은 지난 4년간 참아왔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하루 6시간, 4시간, 심지어 3시간에 불과한 일자리가 진짜 정규직이 맞는 걸까요? 나 홀로 대체자가 없어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아파도 쉬지도 못합니다. 열악한 임금과 처우로 퇴사자가 끊이지 않아 신입교육만 하다 1년을 보냅니다. 원래 직원이었음에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무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수백만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아내며 매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악몽을 꿉니다. 정규직화 그 자체의 의의에만 치중한 나머지 세부 사항을 졸속으로 처리한 4년 전 전환이 낳은 결과입니다. 첫 단추가 어긋났습니다. 그리곤 그냥 방치했습니다. 조합은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공무직 인사관리에 관해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분을 일방 변경한 사측입니다. 노사관계 역시 합의 없이 이 상태로 4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조합이 끊임없이 요구해서야 겨우 운영규칙 초안을 들고 왔습니다. 또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하루 3시간에 할 일 다 하고 임금도 그만큼만 준다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임금 역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196만원, 180명 공무직 조합원들이 6월 세전 월정급여 평균값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최빈값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209시간 기준 191만원이고 내년은 201만원입니다. 조합이 말하는 것은 사측이 경영자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청이 아닌 한 사람의 노동자로 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원과 예산 감축, 직무 중심이란 명패를 내걸고 실제로는 임금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양두구육 행태야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업무를 주면 그에 맞게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10명분의 업무를 던져주고 5명에서 야근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순순히 해야만 하나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에 맞는 업무와 인원을 줘야 합니다. 집을 떠나 희망치 않는 근무지에 순환전모라고 배치해놨으면 최소한 주거 통근 대책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보는 구조라면 그 시스템이 정상적인 것이며 또 기관과 개인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반 영구직 조합원이 올해 37명이 공무직 조합원은 15명이 스스로 공단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숫자에 육박합니다. 최근 10년간 공단 기록 2020년도 일반 영구직 조합원 41명 기록이 깨질 것은 확정적입니다. 나간 빈자리를 남은 이들이 나눠 채우는 구조에서 치명적입니다. 다음 주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인사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사측이 미뤄왔던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하물며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도 하자는 데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게 첫걸음이라면 방안을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